자, 뒤에 넘기면 거기가 이제 통계적 확률하고 기하적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통계적 확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몇 번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진짜 몇 번 나왔다를 세는 게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거기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10개가 들어있다. 주머니 속에서 공 2개를 꺼내는 겁니다.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해왔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그러면 흰 공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확률이. 흰 공이 몇 개 있냐? 몰라. X개. 검은 공은 몇 개야? 10-X개. 그러니까 전체는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그 중에 흰 공이 모두 흰 공이어야 되나? 2개 모두 흰 공이어야 되니까 요거가 되겠죠. 요걸 계산했더니 이게 3분의 1이었다. 그럼 뭐 되죠? 10 곱하기 9, 2 곱하기 1로 나눌 거고 x 곱하기 x 빼기 1을 2 곱하기 1로 나눌 거니까 3분의 1을 하시면 되겠네. x 곱하기 x 빼기 1이 얼마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30. 그러니까 5 곱하기 얼마? 6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특한 게 뭐냐면 기하적 확률이 독특한 거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문제를 보시면 이 사각형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니네가 문제를 읽어보면 감이 딱 잡혀. 뭐야? A, B, C, D. 문제에 뭐라고 했냐? 거기 봐봐. A, B, C 내부에 임의로 점 P를 잡는데. 그럼 봐봐. 요 A, B, C 내부에 점을 잡아. P. 그럼 전체는 몇 개야? 그렇죠? 그럼 뭐 개수를 셀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면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이 기하적 확률은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넓이분의 넓이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기하적 확률이야. 확률을 계산할 때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P가 찍힐 만한 전체 넓이는 얼마야? 1.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은 뭐냐면 PAB가 예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근데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게 보다도 기준이 되는 게 직각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린 반원을 그리신 다음에 이 빨간색 위에 오면 다 무슨 각이야? 직각. 밑으로 가면 무슨 각? 둔각? 밑으로 가야 둔각이야? 위로 가야 예각이야? 그래서 위쪽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하적 확률은 좀 특이한 거야. 넓이분의 넓이로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8분의 파이를 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8분의 파이가 확률이 된다는 거. 요게 좀 독특하니까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정리라는 이름이 붙은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확률의 덧셈 정리. 덧셈 정리는 무슨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집합이 일어날 합집합 확률. 그걸 덧셈 정리라고 부르고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이 합집합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이렇게. 알겠죠? 전체의 경우의 수 구하시고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A 사건, B 사건 더한 다음에 혹시 겹치는 게 있으면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만 같이 적어놓을게, 얘들아. 이걸 이렇게 보면 확률이에요. 이렇게 봐도 확률이고요. 이렇게 봐도 확률이라 이거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빼도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풀이 방법이 약간 개념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도 있고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로 문제를 풀어도 돼. 어차피 똑같은 개념인데 계산하는 패턴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았죠? 저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배반 사건일 때. A하고 B가 무슨 집합이면?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 서로 소면. 배반 사건이 서로 소잖아. 그치?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너네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배우지. 그리고 아마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말인 즉슨 배반 사건일 때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자. 겹치는 게 있으면 빼면 된다. 겹치는 게 없으면 안 빼면 되고, 그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1번 해볼까요? 주사위를 2번 던져 나온 눈의 수합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2의 배수 합집합 3의 배수 확률을 구하시면 돼서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전체의 경우의 수 몇 개지? 36. 2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시고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겹치는 게 몇의 배수지? 6의 배수. 요걸 빼주시면 되지. 합이 2의 배수 얘들아. 그럼 합이 2나 4나 6이나 8, 10, 12가 되는 게 앞에 거. 3의 배수가 되는 건 3, 6, 9, 12죠. 6의 배수가 되는 건 6, 10이니까 계산해서 빼면 됩니다. 2가 나오는 건 몇 개? 2가 나오는 거. 1개. 4가 나오는 건? 1, 3, 3개? 6이 나오는 건 몇 개? 5개? 8이 나오는 게 몇 개죠? 2, 6. 그럼 몇 개야? 5개? 10이 나오는 건 3개? 12가 나오는 건 1번. 맞지? 이거는 2개. 6은 5번. 9는 3, 6. 4번이네. 이거 4번이네. 4번. 그렇죠? 4번. 3, 6. 4번. 여기는 5번, 1번. 그래서 더한 다음에 빼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잘 세야지 뭐. 알겠지? 그럼 돼.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전체가 몇 개죠? 9C. 9네. 2개가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이니까. 케이스가 2개지? 둘 다 무슨 공일 수도 있고, 흰 공일 수도 있고, 둘 다 뭐? 검은 공. 4C 더하기 뭐 하면 돼? 5C. 그냥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서로 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확률과 확률을 더하거나 빼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교집합의 확률이 9분의 1일 때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네. 그럼 이게 바로 그냥 PA 더하기 PB를 한 다음에 뭘 빼면 되지? 겹치는 걸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넘겨보시면 여사건 나옵니다. 중요해요. 여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우리 앞에도 얘들아 문제 풀 때 그거 많이 썼잖아? 전체에서 부정을 빼는 거. 이 전체에서 부정 빼는 게 확률로 오면 6건의 확률입니다. 전체에서 부정 빼는 게 6건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1에서 PA가 아닐 경우를 빼서 구하기도 하고 PA가 아닐 확률, 얘를 구할 때도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보통 빼서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든 쓰면 돼. 알겠지? 언제 쓰냐? 여기 읽어보시면 알 거야. 전체에서 부정 빼는 패턴. 그러니까 전체, 이거 구하는데 빡세. 그럼 이거 구해서 하라고. 이거 구하는 게 빡세면 이걸 구하고. 그치? 그럼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사건 전체에서 부정 빼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야,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도 이거 당연한 건데 한번 봐봐. 이게 너네한테 이걸 계산하라고 부르거든. 이거 기억나요? 드 모르간의 법칙? A 합집합 B의 뭐죠? 여집합. 그러니까 이게 1 빼기 PA 합 B를 말하는 거니까 보통 요걸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렇게 바꿔서 풀란 얘기야? 이런 거. 그 다음 2번은 똑같은 거니까 됐고 3번을 보시면 요거 많이 나와요. 이거 무슨 집합이지 이거? 차집합. 이 차집합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개야. A에서 교집합을 빼는 방법이 있고요. 합집합에서 B를 빼는 방법이 있고. 혹시 잘 안 되면 이거 써도 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여기 구하는 거니까 A에서 교집합 빼거나 A 합집합 빼서 B 빼. 이렇게 해도 돼. 알았죠? 뭐 기본적으로 아시면 돼. 예제 1번을 가볼게요. 문제 읽어봤더니 흰 공색이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대요.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흰 공을 적어도 1개 꺼낸다? 뭐라고? 흰 공을 적어도 1개. 적어도 1개. 그럼 전체에서 부정 빼는 게 낫다는 거지, 그치? 전체에서 부정을 빼자. 6건의 확률을 이용하겠다고. 6건. 그럼 6건이 뭐야? 전부 무슨 공? 검은 공. 그래서 전부 검은 공일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럼 7C 2분의 얼마죠? 4C 2. 계산하면 얼마지? 30. 이게 얼마냐? 잠깐만. 42분의 12? 21분의 6. 약분하면 7분의 2. 맞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틀린 사람 굉장히 많은 파트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 6건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7분의 1을 얻어요. 그럼 7분의 2에서 쾌감을 얻죠. 답을 얻었다. 그래서 보기 보면 7분의 2가 답이 있어. 그게 진짜 많이 틀립니다.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할 것 같잖아. 이거, 에이, 선생님, 제가 저런 실수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6건의 확률이면 꼭 마지막 결론 1에서 빼줘야 돼. 괜히 이거 하나 틀려가지고 문과한테 밀리면 그렇잖아요. 안 됩니다. 주의. 여긴 용기만 주의하면 돼. 예제 2번. 교집합이 8분의 1이네. 차집합이네. PA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느낌 오죠? 그냥 이거. 요게 여기고, 요게 여기니까, 2개 더하면 그냥 A네.
그래서 필요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셔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좀 해볼게요. 문제 1번. 뭐 쉬운 거니까 그냥 쭉 해볼게. 3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국사를 선택한 애가 22명, 세계사를 선택한 애가 17명,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 4명. 그러면 국사랑 세계사 모두 선택한 애는 몇 명이니? 22에서 17 더한 다음에 31을 빼야지? 맞나? 지금 국사, 세계사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애가 4명이니까 전체가 35명이었으니까 합집합이 몇 개라는 거야? 31이라는 거니까. 맞지? 네, 그래서 겹치는 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8명인가요? 35분의 8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냥 되겠지. 그치? 뭐 틀릴만한 문제는 절대 아니니까 그냥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 2번 갈게요. 흰 공 6개, 빨간 공 4개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니까 일단 전체는 10C4죠? 흰 공의 개수가 3개 이상일 확률이네. 흰 공의 개수가 3개 이상. 얘들아, 그럼 얘는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그냥 세는 게 편할까? 6건은 뭐죠? 2개, 1개, 빵개. 3번을 구해야 되네. 3개 이상이면 3개, 4개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푸는 게 낫겠네, 그치?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흰 공이 3개 나오면 검공 1개 나와야지? 검 1개. 흰 공 4개면 검공 안 나와야 되죠? 빵개. 그러면은 6개 중에 3개를 뽑고 검은 공 중에서 4개 중에 1개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6C4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 10C4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맞게 6건이 필요하면 6건을 쓰면 되고 아니면 안 쓰면 되고.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문제 3번은 2번만 해볼게. 2번. 1번은 앞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2번만 해볼게. 문제가 요걸 구하는 거예요. A 여집합. 얘들아, 위에 거 주면 뭐 쓰라는 거냐, 이게? A 교집합. 1에서 뭘 빼는 거지? 교집합을 빼는 거 맞니?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묶어주면 A 교집합이니까. 그럼 결국은 뭐야?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얼마지? 5분의 1. 그럼 얘는 뭐야? 이거 둘이 더하면 뭐지? PA죠? 네. 이거 둘이 더하면 PA. PA가 얼마? 20분의 9? 그럼 너는 1에서 PA를 빼는 거니까 20분의 얼마? 11. 뭐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쉽습니다. 아마 쉬울 거야. 문제 4번을 보니까 거기 나왔네. A와 B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란 얘기는 서로 손해요. 그쵸? 그때 PA가 3분의 1일 때요. PA 여집합 교집합 B가 6분의 1이래. 이건 근데 무슨 말이죠? A 교집합 B 여집합이 서로서란 얘기는 B 안에 A가 이게 A 차집합 B가 공집합인 거잖아, 그치? 네. A가 요만큼 있고 B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모양새. 여기가 3분의 1이네.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뭐죠? B-A. B에서 A를 뺀 거니까 여기네. 이 테두리가 얼마? 6분의 1. 그래 얘네들을 더하면 PB겠지, 그치? 그래서 PB는 얼마?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체크를 좀 해두시고. 알겠죠? 이건 뭐야? 문제 5번. 두 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10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네. 그럼 10C3이 전체인가 봐.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당첨 제비. 야, 그럼 이거는 여사건을 쓰는 게 유리하겠네, 그치? 네. 1에서 여사건을 씁시다. 뭐죠? 10C3분의 1. 당첨 안 된다는 거지? 네. 10C 3분의 1. 당첨 제비 아닌 게 몇 개야? 8C3. 8개. 8C 3. 1에서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요거만 계산 잘 해주시면. 문제 6번. 그림과 같이요. 1, 2, 3, 4가 각각 3장씩 12장이 있답니다. 12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3장을 선택할 때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 선택한 카드 중에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2장 이상일 확률. 자, 여기서 고민. 그럼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2장 이상인 경우를 세는 게 빠를까? 여사건을 쓰는 게 빠를까? 똑같아요? 한번 해보자. 같은 카드가 2장 이상. 여사건 잠깐 생각해보자. 뭐야? 같은 카드 한 장 또는 빵장이죠. 얘들아,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같은 카드가 한 장, 같은 카드가 빵장 한 장 똑같은 말 아니야? 같은 카드가 빵장이라는 얘기는 같은 카드가 없다는 얘기잖아. 같은 카드가 한 장이란 말도 같은 카드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카드를 뽑으라는 얘기지. 그치? 서로 다른 카드. 그러면 위에 거보다 밑에 게 훨씬 편한 거지. 왜냐면 지금 종류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1, 2, 3, 4잖아. 그러니까 1에서 한 장, 2에서 한 장, 3에서 한 장, 4에서 한 장인 거지. 맞아? 그럼 몇 개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전체는 몇 개야? 12C4. 전체는 12C4. 여기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거든. 선생님, 그럼 1이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그 중에서 하나 뽑는 건 한 가지 아닌가요? 내 말 어때? 맞아? 여기 1이 선생님 1이 있으면 여기서 1을 하나 뽑는 거는 어차피 세 개도 똑같은 거니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그 생각을 차단시켜주는 게 여기야. 내가 12C4라고 풀었을 때 이미 12개를 뭘로 본 거야? 다 다른 12개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얘네 3개도 다 다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아마 잘 될 거야. 그래서 예분의 얘를 계산하면 되지, 그치? 맞아? 뭐에서 빼야 돼? 1에서 꼭 빼주시는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만 신경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오, 좋아.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이게 0인 경우를 푸는 거야. 그러면 A랑 B랑 같다 또는 B랑 C랑 같다는 걸 풀어야겠지.
니네 이걸 푸는 게 빠를까? 아니면 여사건을 푸는 게 빠를까? 여사건은 뭐죠, 그러면? A랑 B랑 다르다. 그리고 B랑 C랑 다르다거든? 그럼 이게 생각을 해봐잉. A랑 B랑 달라. 오케이. B랑 C랑 달라. 그럼 다 다른 건가? 혹시? 아니죠. 그래, 맞아. A랑 C랑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경우를 할 때는 그 주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른데 A랑 C랑 같을 수 있고, 이건 A랑 C랑 다 다를 수 있지. 그러니까 부정도 여사건도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푸는 건 어떻게 푸는 거야? A랑 B랑 같을 확률을 계산하시고요. B랑 C랑 같을 확률을 계산하시고요. 빼주면 됩니다. 빼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같은 경우를 빼야지. 맞아? 그럼 이걸 푸는 비슷할 거야. 저는 그냥 위에 거 해볼게. 야, A랑 B랑 같은 경우는 몇 개야? 66에 36이죠. 아, 여기 C가 있잖아요. 여기 A가 들어있잖아. 3개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A랑 B랑 같은 건데 C는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36가지. 얘도 몇 가지? 36가지. 그럼 여기 뭐야? 여기 몇 가지? 6가지. 그거를 21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물론 6건의 확률을 이용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확률이야. 지금 쭉 문제를 풀어봤지만 특별한 케이스라고 얘기할 거는 덧셈 정리, 그 다음에 뭐 6건의 확률 이런 것 정도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배반 사건이랑 용어 뭐 이런 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아니 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잘 쓰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을 써야 될 경우가 있으면 잘 여사건의 확률을 써주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를 풀어봐도 여기 어렵게 내기엔 좀 그렇거든. 알았지?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는 조건부의 확률이라는 파트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메인 파트입니다. 확률 파트의 메인 파트니까 얘기를 해볼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푸는 거에 여기 앞에 뭐가 깔리냐면 조건이 깔려. 이 조건 하에서 확률을 구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바뀌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바뀌어요. 요거만 머릿속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바뀐다는 거야. 알겠지? 이걸 기호로 이렇게 써. 뭐라고 읽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전체가 뭐냐면 A가 일어난 경우가 전체가 되는 거야.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전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아니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야 되니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교집합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 분의 A 교비.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B가 전체 집합이 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어서 둘의 교집합이 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요겁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보통 이렇게 쓰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요. 근데 이걸 위아래를 전체 경우 수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 위아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분 모두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확률. 분자도 뭐로 읽을 수 있냐면 확률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도 계산하는 패턴이 두 개야. 그냥 생짜로 경우의 수 구하고 경우의 수 구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거. 이거는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얘일 것 같아, 얘일 것 같아? 맞춰봐. 찍어봐. 어차피 이지선다니까. 오, 맞아. 얘가 많이 나와. 얘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얘만 알아. 근데 요즘 자꾸 이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를 읽어보면 확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세서 계산하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알아도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표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 표가 중요하니까 그 표를 잘 봐줘. 문제가 표가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표가 없는 문제도 있는데 표가 없으면 그려도 되고 뭐 싫으면 그냥 말아. 근데 표는 일단 의미상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전체가 60명이죠? 전체는 60명. 남자 31명, 여자 29명, 뭐 이런 문제인데, 봐봐, 거기 뭘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를 읽어보면,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밑줄 그으세요. 여학생이었을 때. 그럼 이제부터 남학생은 필요 없습니다. 여학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 중에 A학급일 확률입니다.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29분에. 그렇지. 여학생 중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 노란색 박스에서만 생각하면 남자는 이제 버리는 거야. 그 중에 몇 학급? A학급. 그러니까 29분 얼마? 14입니다. 개 쉬워요. 그래서 그냥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문제는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엄청 쉬워. 근데 봐봐. 잠깐만. 얘들아. 여기다 선생님 이거 알파벳 좀 붙여볼. 봐봐. 보통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구성이 돼. 봐봐. 얘를 내가 A집합이라고 할게요. 얘를 A의 여집합이라고 쓰는 거야. 얘를 B집합이라고 쓰고 얘를 B의 여집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 네모칸이 이렇게 4개로 만들어지는 거야. A 교 B, A의 여집합 교집합 B, 여기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여기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알겠죠? 저 4칸이 채워지는 건 저렇게 채워지는 거야. 자, 내가 이거를 기호로 표기해 볼게. A가, 그러니까 여학생이었을 때 A 학급일 확률,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계산할 때는 해봤지만 A의 여집합 분의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리고 봐봐.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됐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표가 필요한 표를 그려도 돼요.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쉽다, 야. 쉬워. 표 있네. 아유, 표 있으면 엄청 쉽지. 자,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임의로 선택된 한 명의 회원이 여성이었을 때, 여성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 확률 구조가 되는 거지. 뭐야? 15분은 얼마야? 9.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럼 문제 2번 봐. 여학생 40명, 남학생 60명. 70% 축구 선택했고 나머지는 30% 야구. 자, 이걸 이렇게 할게. 표를 잠깐만 만들어 볼게. 그러면 여학생, 남학생, 축구, 야구야. 축구, 야구. 여학생 40명이었죠? 남학생 60명이었어요. 전체는 100명입니다. 자, 70%가 축구 선택했죠? 몇 명이죠? 70명.
그럼 30명은 야구 선택했겠네. 빠지는 애 없으니까. 자, 여기 잘 읽어봐. 이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의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다시. 한 명을 뽑았는데, 여기 봐. 여기 봐. 그 말은 1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여기를 찾은 거야. 그게 몇 명이라고? 5분의 2. 그럼 여기가 몇 명이란 얘기야? 40명. 그럼 여기를 다 채울 수 있죠. 20명, 30명, 10명.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야구를 선택한 학생 중에 여학생의 확률이지. 맞아요? 야구를 선택하면 몇 명이야? 30명이네. 그 중에 여학생은 몇 명이야? 10명. 그래서 30분의 10, 그 3분의 1이에요.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필요하면 표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 표가 없이 그냥 풀 수 있다. 그냥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그건 좀 조심해줘. 윗줄에 나온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의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얘기는 그냥 전체 중에 남학생이 축구 선택한 남학생의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40명이라는 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3번. 저는 또 똑같이 표를 만들어 볼게요. 회사 직원의 명수는 총 60명입니다. 전체가 60명이고요. A 부서, B 부서에 속해 있고요. 남자, 여자네. 그러면 A 부서는 20명, B 부서는 40명. A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의 50%가 여성이니까 10명, 10명. 그 다음에 여자 직원의 60%가 B 부서. 여자 직원의 60%가 B 부서야? 그럼 얘가 몇 %야? 그럼 여기 몇 명이야? 몇 명이죠? 15? 여기 15, 여기 25명이네? 35명? 25명. 됐네요? 문제가 구하는 게 뭐죠? (60명) 중에 임의로 선택한 명이 B부서에 속해 있을 때 B부서에 속한 사람 중에 누구? 여자. 그러니까 40분의 얼마? 15네. 이렇게 푼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표 나오면 문제에서 종류가 2개야. 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표가 없으면 표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헷갈리지만 안 하면 되니까. 자, 문제 4번을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요인이 나오는 사건이 A예요. 그럼 A는 2, 4, 6이죠? B 사건은요, 소수니까 2, 3, 5예요. P, B바 A, 마이너스 P, B바 A의 여집합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조건부 확률이니까? A분의 A 교 B. 얘는 뭐죠? A 여집합 분의 A 여집합 교 B가 되겠지. 그치? 이거 몇이야? 3. 교집합은 몇 개? 1. 얘는 몇 개야? 3. 얘는 뭐죠? B에서 A를 빼라는 거지? B에서 A를 빼면 2개네. 그치?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2개.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확률이었으면 그런데 이건 그냥 이 확률 값에서 이 확률 값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나올 수 있지. 좋아요. 어차피 문제 5번에 1, 2번 둘 다 비슷하니까 하나만 합시다. 2번만 해볼게요. 문제 5번에 2번만 해봅시다.
A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3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일 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입니다. P, B바 A를 구하시는 게 문제니까 분모를 PA로 봐야겠네. 분자는 PA 교집합 B로 봐야겠네요. 그럼 PA는 10분의 3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얘 뭐 알려주는 거지? 교집합. 합집합. 합집합. 드모르간을 쓰면.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5분의 3이라는 거지. 그럼 교집합 확률은 얘네들 더한 거에서 얘 빼면 되지? 그래서 10분의 3 더하기 2분의 1에서 5분의 3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10분의 얼마냐? 2? 네. 이렇게 된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이렇게? 괜찮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조건부 확률이었습니다. 자, 뒤에 가면 얘들아 두 번째 정리가 나와요. 곱셈 정리가 나옵니다. 아까 덧셈 정리를 했잖아요. 이번엔 곱셈 정리예요. 곱셈 정리. 이거 중요해. 곱셈 정리가 뭐냐면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교집합의 확률을 그냥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전체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근데 문제의 상황상 교집합이 내 눈안에 확 그렇게 개수, 뭐분의 뭐 형태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때는 지금 이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봐봐. 얘를 구할 거야. 그래서 얘를 넘겨. 보여? 얘를 구할 거거든요. 얘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곱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요. 근데 방법이 두 개거든요. 요걸 바꿔서 쓰면 이렇게 써져서 얘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해도 돼요.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함으로써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기 이게 동그라미 1번이라면 동그라미 2번이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조건부 확률 문제 풀 때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A 사건 A가 아닌 경우, B 사건 B가 아닌 경우예요. 여기가 A 교 B였고요. 여기가 A 여 교 B였고, 여기가 A 교 B의 여였고, 여기가 A의 여 교 B의 여였다면 문제가 너네한테 이걸 물어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뭡니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뭔가요? 그럼 그건요,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 여집합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럼 상황상 봐봐. 나한테 지금 B가 일어날 확률이 문제를 봤더니 요 1번 상황과 2번 상황의 합이더라는 거지. 그럼 1번은 어떻게 구하냐? 이걸로 구하는 거야. 1번. 1번에 PA 교 B를 어떻게 구하냐면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어떻게 구하냐? A 여집합 교집합 B 확률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곱해서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더해서 이걸 확률을 구하는 거지.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요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해볼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시고. 거기 예제 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머니 안에 당첨제비가 3개 들어있고 꽝이 7개 들어있어요. 문제를 보면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한 장씩 뽑아요. 갑이 먼저 하나 뽑고 을이 뽑는 거야.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둘 다 당첨될 확률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둘 다 당첨. 둘 다 당첨. 얘가 니네 그거 알아? 가위가위보가 굉장히 공정한 게임인 거 알아요? 가위가위보를 2명이서 한다고 생각해봐. 네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2분의 아니야. 네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3분의 3분의.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3분의. 비길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한다고 생각해봐. 네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3분의 질 확률. 3분의 1. 비길 확률. 4명이서 가위바위보 해도 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진짜 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어디 가면 막 한 10몇 명 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이렇게 하잖아. 가위바위보. 그래도 내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건 운이 아니야. 진짜로. 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딱. 얼마나 공정해? 이것도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에요. 제비 뽑기 엄청 공정해요. 보여줄게 봐봐. 야 얘들아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복원이 뭐냐면 되돌리는 거예요. 봐봐. 되돌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아 갑이 먼저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갑이 당첨제비를 그러니까 봐봐. 을의 입장에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얘들아 먼저 갑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10분에서 그냥 얘는 10분의 3이죠. 왜? 갑이 먼저 뽑으니까. 자, 을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갑이 당첨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을이 당첨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갑이 앞에서 꽝을 뽑는 거야. 그리고 을이 당첨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는 확률이 있죠. 이거 두 개를 더하시는 게 최종적으로 을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되는 거야. 일단 이 구조는 알았지? 근데 복원 추출이다 보니까 앞에서 갑이 당첨제비를 뽑아도 을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고? 10분의 3이에요. 왜죠? 복원 추출이니까 보고 치면 넣는 거야. 그럼 을 입장에서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얘는 똑같죠. 계산하면 10분의 3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앞에서 갑이 당첨제비를 뽑든 안 뽑든 관계없이 을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이 10분의 3인 거지. 이건 이해됐지? 그런데 봐봐 이제 비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꺼낸 거 갑이 가져가는 거야. 두 번째가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은 갑이 꺼내서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래도 갑은요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첫 번째 뽑기 때문에 10분의 3인데 이제 을 입장에서 여기가 이제 바뀌는 거야. 갑이 당첨제비를 뽑고 을이 당첨제비를 뽑는 경우와 갑이 꽝을 뽑고 을이 당첨제비를 뽑는 경우의 확률을 이제부터 구해볼게요. 보세요. 이거 교집합이야. 생각해봐. 니네 갑이 당첨제비 뽑고 을이 당첨제비 뽑을 경우의 수를 세봐. 세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셀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갑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에다가
갑이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을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곱하자는 거죠. 갑이 당첨제비를 뽑아갈 확률은 일단 얼마예요? 10분의 3이에요. 자, 뽑아갔어요. 당첨제비를. 을 입장에서 몇 개가 됐어? 9개. 그 중에 당첨제비 몇 개? 이 9분의 2가 조건부의 확률이야. 앞에서 갑이 뽑았을 때. 계산하면요? 90분의 6이죠. 맞아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볼게. 갑이 당첨제비를 안 뽑았어. 꽝을 뽑았어. 꽝을 뽑았는데 을이 이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일단 갑이 꽝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얼마? 7. 꽝을 가져왔어. 9분의 얼마? 3. 계산하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9분의 3이 90분의 얼마? 3, 7에 21. 더하면 얼마야? 10분의 얼마? 3이에요. 이게 을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입니다. 을 입장에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야. 그럼 봐봐. 을 입장에서는 갑이랑 당첨제비 뽑을 확률이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당첨제비가 앞에서 누가 먼저 뽑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한 거예요, 확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니. 막 이렇게 해놓고 여기 꽝 하나 있다. 자, 뽑아봐. 그래서 그럼 그런 경우 있지. 내가 먼저 뽑을게. 막.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있죠. 있지. 10개를 여기다 막 놓고 10명에서 막 제비 뽑는 거야. 자, 제가 먼저 뽑아.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먼저 뽑는 놈이나 나머지 9명이 다 가져갔는데 한 개를 다 남아서 한 개를 뽑나 확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공평한 게임.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비 뽑힐 일이 있어. 막 그럼 달려가서 먼저 뽑히겠다고 막 할 때 그때 뒤에서 웃어주는 거지. 저런 무식한 놈들. 조건부 확률을 안 배웠구나. 똑같거든. 아 근데 이러면 확률이 달라져 얘들아. 근데 이러면 달라져. 맨 처음 받은 애가 당첨제비를 지가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고 표정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울상일 수도 있고 활짝 웃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뒤에 사람은 확률이 바뀝니다. 앞에서 얘기를 해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지금 갑이 하나를 가져갔어. 봐봐. 갑이 하나를 가져갔는데 숨긴 거야. 얼굴에 표현도 안 돼. 그럼 그 을 입장에서는 얘가 이걸 뽑았을지 이걸 뽑았을지 모르니까 상황이 나눠져가지고 이 두 개를 합해서 10분의 3인 건데 갑이 만약에 웃었어. 그럼 걔한테 이거 날라간 거야? 걔한테 이거 날라간 거야. 걔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확률이 90분의 6이라고요. 10분의 3이 아니야. 그럼 걔한테는 불리한 거지. 맞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갑이 이렇게 했어. 개똥 씹은 표정을 했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나이스죠. 확률이 올라갔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그겁니다. 혹시 그 이름은 들어봤나요? 그 몬티월의 확률 문제라고? 그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 어떤 이게 문제를 내는 퀴즈 대회 같은 건데 문이 3개 있었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문. 그 다음에 이 한 문제 뒤에, 문 뒤에는 스포츠카가 있었고, 뒤에는 염소 2마리가 있었어. 염소 1마리였나? 2마리였나? 하여튼 이겼는데, 이게, 네가 만약에 우승을 했어. 그럼 너한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야. 자, 고르세요. 한 거야. 근데 네가 1번을 골랐어. 1번을 골랐단 말이야. 근데 사회자가 생뚱맞게 3번 문을 열어줘. 그러면서 너한테 염소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바꾸시겠습니까? 이거야. 바꾸는 게 유리하냐, 안 바꾸는 게 유리하냐, 이거야. 그럼 바꾸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안 바꾸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안 바꾸는 거. 안 바꾸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안 바꾸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이게 바꾸는 게 유리할걸? 왜냐면 뭘 해줬어, 지금 봐. 공개를 해주세요.
꽝인 걸 날려줬잖아, 지금. 그러니까, 선택권 이렇게, 얘 입장에서 원래 케이스가 이렇게 있었다면 하나를 날려준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이걸 날려준 거지, 이걸. 그러니까 확률이 올라가. 이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로 돼요. 발표하라고. 니네 하니? 수행평가 발표 같은 거 있어요? 없나요? 한국어서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할 일이 있을 거야. 하여튼 이렇습니다. 제비뽑기는 굉장히 공평한 게임이에요. 굉장히. 나중에 혹시 그럴 일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는 애들한테 무식하다고 해주시면 돼요. 한 문제만 딱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제 2번 봐봐. 자, 이제 문제 구조가 이렇게 나와요. 자, 어느 회사에는 같은 모델의 냉장고를 두 공장 A하고 B에서 생산하는데 A 공장과 B 공장의 생산량이 각각 전체의 40%, 60%래요. 그리고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2%고요. B 공장의 제품 중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3%인데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한 대를 골랐어.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야? 선택한 냉장고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선택한 냉장고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란 얘기는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거 상황이 두 개구나가 보여야 돼. 일단 첫 번째. 뭐예요? A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불량품. B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불량품. 이게 교집합으로 써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곱셈 정리를 쓰란 얘기예요. 어떻게 쓰냐? A 공장 제품일 확률에다가 A 공장 제품을 선택했는데 불량품일 확률 더하기 B 공장의 제품이 B 공장 제품을 선택했는데 B 공장 제품 중에 불량품일 확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요 두 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계산할 때 있잖아. A 공장 제품일 확률이 60%죠? 40%지? 얼마야? 5분의 2. A 공장 제품 중에 불량품일 확률이 얼마? 100분의 2인가요? 2%라고 했나? 2%. 더하기 B 공장 제품일 확률은 5분의 3. B 공장 제품 중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3이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는 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는 겁니다. 500분의 얼마겠어요? 13. 이해되지?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부터 이럴 거야, 얘들아. 한 문제를 풀 때 이걸 구해야 돼. 그 문제를 읽어보면 저 상황이 적게는 2개.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많게는 4개까지 나옵니다. 알았죠?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문제는 2번으로 물어봐요. 뭐라고? 선택한 냉장고가 불량품일 때 A 공장 냉장고일 확률.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읽어보면 이게 조건부 확률인 거 알겠어?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중에 A 공장 제품일 확률을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얘들아, 상황이 몇 개야?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체를 봤더니 1번 더하기 2번이네. 그 중에 얘는 몇 번? 1번.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분의 1번을 계산하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일 거예요. 이게 훨씬 많습니다. 제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은 얘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1번이니까 그냥 500분의 13분의 500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13분의 4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잠깐만 우리 쉬었다가 뒤에 거 마저 풀어보겠습니다.